아예 주식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는 네. 절반 정도는 사지 말고 기다려라. 요즘 같은 상황이 정말 그 올인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정말 강렬한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이거 참을 수 없거든요. 네. 이제 진짜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면은 저도 어렵습니다. 네. 너무 그냥 이걸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면 그냥 2% 3%씩 계속 버는데 내가 은행에 왜 넣어놓냐. 네, 네. 하루에 은행이자 버는데 네. 이런 마음이라면 세금도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참죠 이거를? 이거 어떻게 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 이제 자산운용사를 또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제 처음으로 뭐 현금 뭐 2억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네. 요즘에 뭐 다주택자들 막 팔으라고 하니까 또 팔아가지고 또 뭐 3, 4억 생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개별 종목 투자로 네. 많이들 가는데 이게 지금 하기 어려운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완전 어렵죠. 지금은 어렵네요. 네. 왜냐하면 개별 주식 한다는 얘기는 네. 대부분 많이 오른 거 사실 거예요. 그러겠죠. 마음 제가 편한 거를 며칠 갑니다. 전에도 어떤 제 지인이 있는데 지인이자 저희 회사 고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금을 좀 많이 모으셔가지고 빌딩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빌딩 거래가 불발됐어요. 네. 그러면서 현금이 좀 있으셨겠네요. 좀 남은 거예요. 큰 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빌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좀 이제 하니까 좀 그냥 놔뒀어요. 예금에다가. 근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주식 좀 해야겠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빌딩을 그럼 포기하신 거냐. 몇 년 동안 빌딩 안 사셔도 되냐. 나 그거 모르겠고 일단 주식 산대. 그러면 제가 한 절반 사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냥 놔두시라. 그 증권계좌에 그대로 놔두시라. 조정을 받을 때마다 한 5% 10%씩 들어가시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가 근데 주어를 얘기 안 한 게 되게 후회되는데 저는 ETF를 얘기한 거였어요. 네. 근데 그분이 SK 하이닉스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올랐잖아요. 말 안 듣길 잘했다.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같은 그치. 분위기는. 50%왜 남겨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람들이 근데 항상 그러면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다시 정마담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진짜 고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 기간을 진짜 길게 봐. 길게 보셔야 돼요. 저희 회사 와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뭐 나는 3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쉽지 한 않죠. 3개월 지나면은 나 이거 안 되겠다. 하이닉스 몰빵할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확고히 정해두시고 그리고 그 중에 다 사지 말고 ETF도 위험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 초보자니까 한 절반만 사시고 절반 아깝지. 아까운데 잃은 것보단 훨씬 나아요. 그리고 100% 잃게 된다니까 욕심을 부리면.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개별 종목을 굳이 사셔야 된다면은 덜 오른 뭐 우량주 이런 걸 사는 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기보다는 그냥 올라가는 장이니까 이제 조금만 먹고 소위 말해 이제 손실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손실의 하방을 좀 막아줘야 그렇죠.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가 막 2배가 가면 나는 한 30%밖에 못 벌지만 네. 얘가 만약에 빠지면 네. 내 거 좀 덜 빠지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삼성전자를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죠. 안 되죠. 잘 안 되시죠. 왜냐면 이건 처음에 부동- 그렇게 시작했다가 한 3개월 만에 바꾸시죠 또. 아예 안 되겠다. 이건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들을 다 사시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왜냐면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대표님 강의 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진짜 놀랐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안 해보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들어본 부동산 얘기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저 같은 이런 주식쟁이조차 딱 감화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좀 덜 오른 거,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나눠놓고 그 지역의 대장주를 사라. 네, 뭐, 근데 제가 맞아요. 이제 마포에 막 이렇게 맞아요. 오래된 거, 네. 난 마포 입성해야 돼.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 예, 맞아요. 근데 그 주식에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거죠. 네. 투자는 사실 똑같은 거라서.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뭐 ETF, 업종 네. ETF나 아니면 뭐 지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수 ETF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업종 ETF 하면 또 반도체 ETF 사실 거잖아요. 코스피 200만 사놨어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2배 벌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안 사고 꼭 개별 종목 사시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금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개별 종목 레버리지 허용하겠다. 2배짜리 ETF 허용하겠다 이제 이랬거든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 나오나요? 진짜 그거는 그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뭐 정부의 정책이 뭐 주식시장 띄우기, 뭐 부동산 죽이기 알겠어. 네. 그럴 수 있지.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점에
밀집 메고 불난집에 일단 들어가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열어주는 거. 지금 와서?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2배짜리 레버리지 사라는 거거든요. 사라는 네. 전략이에요. 집 팔고. 네. 그랬다가 그거 떨어지면 그 뭐 전 세계 전문가도 몰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빅테크 CEO들 인터뷰를 많이 보는데 빅테크 CEO들이 대부분 AI는 현재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큰 버블인지 작은 버블인지 모르고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버블이 터져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이제 주긴 한데 버블이라고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 정책 관료들이 어떻게 이게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부동산 주기기하고 주식을 띄우려는 목적만으로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걸 허용하면 나중에 무슨 욕을 들어 먹으려고 이거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정책과 사실은 정반대 배치되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불법 토토가 있고 네. 합법 토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버리지가 다 외국에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막 미장 가 있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2배, 3배짜리도 네. 막 쓰시는 테슬라 3배짜리도 막 엄청 사시잖아요. 네, 네. 이 한국에 그런 거 좀 만들어줘라. 그럼 나 여기로 온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더라도 네. 좀 나중에 뭐 좀 안정된 후에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금은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네. 경기도 도는 중이고 이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배구조도 잘 가고 있는 판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지금 있나? 이 얘기를 그렇죠.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뭐 정부 관료들한테 보라는 얘기 아니고 이 시청자분들께서 그거 나왔다고 조심해라. 그거 들어가서 나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식도 이제 항상 좋진 않잖아요. 네.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워낙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막 지금은 정말로 댓글들 보면은 집을 팔아가지고 저 갑니다 이런 분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게 맞으면 좋은데 네. 안 맞으면 이거 나중에 이제 큰일 후폭풍이 나는 더 큰 거죠. 거잖아요. 부동산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오래 갖고 있으면 네. 막 큰 손실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몸테크 실거주 할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큰 돈을 아파트 팔아서 예를 들면 그게 뭐 5억, 10억, 20억 이거를 주식에 넣었는데 반토막 났다? 그러면 그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네. 평생 벌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제가 아까 이제 부동산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게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좀 반갑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여러분들 집 팔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여유 자금 정도로만. 네네. 뭐 집이 두 채 세 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원래 팔려고 했던 거고 네. 그걸 예금에 놓는 것보다는 주식이 낫겠지. 뭐 장투할 거니까 뭐 이 정도 생각이어야 되는 거지. 일단 나는 전세로 가서 몸테크로 간 다음에 이거를 주식으로 불려가지고 반포 입성해야지 막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은 전세 사기 이런 거 맞은 느낌이. 근데 누구 그건 욕할 수도 그렇죠. 없잖아. 네. 나를 욕해야지 뭐.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안 쓴다고 치면 네. 그 아예 그냥 지수 막 S&P 500 뭐 이런 네. 게 있고 이제 뭐 조금 뭐 반도체 지수 뭐 이런 네. 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업종으로 쪼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업종 ETF도 위험한가요? 그것도 좀 맞추기 힘든가요? 지금은 만약에 반도체 ETF를 사실 거면 그건 위험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ETF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구성 종목이 그냥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 나머지 절반이라면 반도체 ETF 뭐 이런 거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내 마음이 나는 펀드를 샀으니까. 나는 ETF를 샀으니까 분산됐겠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외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건설도 있고 네. 뭐 화학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2차 전지도 있고 네. 그런 업종 ETF를 사는 거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한 건 있거든요. 왜냐면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그것도 업종을 찍는 거잖아요. 네. 하나를. 아 그것도 어렵다. 비슷하게 가요. 이게 네. 어떤 구조가 있냐면 ETF마다 액티브 ETF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직접 펀드를 다 구성을 하고 판매만 이 ETF 형식으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패시브 ETF라고 해서 시가총액 순서로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석을 안 했으니까 나눠서 사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업종 내에서 건설 업종을 샀다. 건설 ETF를 샀으면 원전 있는 회사가 지금 주가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네. 그걸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그 주식을 하나 찍은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결국에는 변동성이 비슷하게 크기 간다. 때문에 저는 ETF를 하실 때는 내가 분석을 예를 업종 분석이 끝났다 나는 뭐가 오를지 모르는데 2차 전지 업종까지 업종은 간다. 내가 분석 확실했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ETF는 다 시장 ETF입니다. 말 나온 김에 ETF 막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2차 전지 사셨던 분들 네. 지금 갑자기 코스닥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 났죠. 네. 상한가 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럼 그 왜 코스닥으로 가는지도 좀 궁금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그냥 그런 때문이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싼 걸로 막 옮겨가진 않거든요. 네.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는데. 그래서 나는 하이닉스 절대 안 팔아지 하지만 뭔가 갑자기 더 많이 오르는 게 생기면 그때 물밀듯이 넘겨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동성 자체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거의 트리거가 말씀하셨던 저기 로봇하고 배터리인가요? 아니 로봇으로 저기 쓰는 배터리? 그 로봇하고 바이오. 네. 바이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심리인 거예요. 나는 바이오 분석을 전혀 모르겠어. 근데 ETF, 바이오 ETF 살래. 아니면 코스닥에 바이오가 많다고 하니까 코스닥 ETF 살래. 이런 쪽으로 이제 확 간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배터리도 딸려 있는 거고 제가 들은 얘기가 요새 증권사에 가면은 옛날에 공모주 잘 나갔을 때 뭐 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뭐 수녀님도 와가지고 계좌 개설하고 공모주 한 주 받는다 이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한 몇 년 전에 지금은 이거 개설해가지고 ETF 산다 코스닥 ETF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요. 아, 근데 그렇게 사면 전체 ETF를 사면 뭐 바이오도 사지고 뭐도 사지지만 그렇지 않은 코스닥 주식도 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또 이제 그걸 안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나 보다. 있어서 오르나 보다. 그럼 나도 로봇 뭐 바이오 또 이렇게 하면 또 오르고 그럼 ETF가 오르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ETF 사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되면서 버블이라면 버블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의 의견인데 네. 코스닥은 어쨌든 안 올랐잖아요. 덜 올랐죠. 좀 덜 올랐죠. 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하신 상법 개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주 친화적인 거랑 좀 먼데 네. 그냥 코스닥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 네. 이 정도면 해볼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건 얘는 절반이 또 바이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사면 절반이 반도체인데 이거는 AI 버블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고 네. 코스닥을 사면 절반이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뭐 바이오가 버블이냐 아니냐 뭐 그거 자체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하나를 잘 봐서 그놈 중에 누군가가 대박을 치면서 몇 배씩 올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똑같은 건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나 반도체가. 그래서 올랐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오를 거야 뭐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를 뭐 한 70 살래 코스닥 30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ETF를 뭐 2개 사신다든지 아니면 코스피 좀 50 사고 뭐 나스닥 50 살래라든지 이렇게 하고 투자 기간을 이런 변동성이 한두 번 있을 만한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나는 뭐라고 해도 안 갈아타 하는 자금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비중,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뭐 한 2억 정도 있으면 1억 정도는 지금 현금으로 어떻게든 들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막 지금 과열되는 느낌이면 네. 뭐 한 번은 횡보가 오든 한 번은 뭐 약간의 조정이 오든 네.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네, 아예 주식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는 네. 절반 정도는 사지 말고 기다려라. 요즘 같은 상황이 정말 그 올인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정말 강렬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거 참을 수 없거든요. 네. 이제 진짜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면은 저도 어렵습니다. 너무 그냥 이걸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면 그냥 2% 3%씩 계속 버는데 내가 은행에 왜 넣어놓냐? 네, 네. 하루에 은행이자 버는데 네. 이런 마음이라면 세금도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참죠 이거를? 이거 어떻게 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비교를 안 하려면 내가 어떤 특정 주식을 사놓으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 그럼 보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다른 경쟁사가 어떻게 됐네? 다른 애는 어떻게 됐네? 또 이렇게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수를 사라는 거고 또는 펀드를 사놓으라는 거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냥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좀 하시고 뭐 1억을 넣었는데 1억이 뭐 2배 올랐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럼 네. 1억 벌었어. 그럼 이거 어디다 쓰지? 뭐 한 3천만 원짜리 뭐 하나 시원하게 사볼까? 이런 데 시간 쓰는 게 저는 제일 편할 거라고 봅니다. 보면 볼수록 사고 싶을 거예요. 코스피 200 사가지고 6천 포인트만 가도 20% 버는 건데. 네.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1억 넣어놨으면 2천 버는 거니까요. 내려갈 확률이 많진 않잖아요.
내려가도 한 잠깐 10%. 조정이고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한 1, 2년간은 강세장이 높은 확률이다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이 정도 막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내려갈 확률이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적이 잘 없잖아요. 잘 없죠. 실적이 없는 완전 기대감으로 가는 데인데 네, 네. 코스닥은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코스닥도 나쁘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실적 대비해가지고 고평가 받는 게 맞는데 저는 뭐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들도 평생 이익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장을 못 했을 거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온기가 돌아오면서 그게 주식시장의 온기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돌아올 거니까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기업들 있을 거고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이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게 뭐 실적이 좋다, 밸류에이션 싸다, 뭐 이건 모르겠고 그 옮겨갈 때 어떤 현상이 먼저 발생을 하냐면 그거와 관련 없는 주식을 먼저 파세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시고 그 다음에도 포머가 오면 나머지 자산이나 내가 여유 자금 있던 거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 주식을 파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주식이 안 간 거예요. 네. 근데 코스닥 주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을 무조건 못 내고 다 뭐 신기루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이닉스가 뭔가 이제 고점인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뭐 증설이 끝났건 뭐 AI 버블이 뭔가 온 것 같건 또는 자신만의 목표가가 나 삼성전자 목표가 1000조인데 1000조 넘었네 뭐 이런 이유에서건 그러면 뭐 살 거냐 바로 빼가지고 부동산 사냐 지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것도 뭔가 다른 주식으로 옮겨갈.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눈높이가 있었잖아요. 야, 그러면 이만큼 PER이 돼야 돼. 뭐 이만큼 실적이 나와야 돼. 그런 좀 우량주 쪽으로 넘어오면 얘는 하나도 안 올랐네? 삼성전자 3배 오르는 동안 장 2배 오르는 동안 코스닥 50%밖에 안 올랐네? 코스닥 소형주들은 하나도 안 올랐네?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뿜뿜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정부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좀 이렇게 부양하려는 의지도 있고 또 네.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아직 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분위기는 좋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항상 네. 그 마음이 문제인 거니까 네. 그것만 좀 참아주시면 지금 올 한 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돈 벌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올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